근데 앞에 거는 복습이었고요. 이제 64페이지부터가 공간도형 시작입니다. 가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한번.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마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가볼게. 처음에 우리가 뭐 할 거냐면요. 각을 구할 겁니다. 정확히 하면 각의 크기를 구하는 거지. 각의 크기를 구하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각의 종류가 나와요. 첫 번째부터 갈게요, 얘들아. 첫 번째가 뭐냐면 직선과 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각입니다. 직선과 직선이 만나면 각이 생기죠. 두 개의 직선이 만나면 각이 생겨요. 각이 몇 종류가 생기죠? 수직으로 만나지 않으면 반드시 몇 종류가 생겨요? 두 종류가 생겨요. 그리고 하나는 예각일 거고요. 하나는 반드시 둔각일 겁니다. 얘네를 뭐라고 그러냐? 교각이라고 그러죠. 교각.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첫 번째 각이 뭐냐면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요 각을 구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각의 크기를 구하려면 거기 봐봐. 내가 알겠어. 예각하고 둔각이 있다고 했어요. 거기 밑줄 거. 꼭 예각을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여기 둔각이 있고 여기 예각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두 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각의 크기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고요. 그걸 구하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둔각은 안 구하나요? 라고 물어봐 빨리. 파이 빼기 세타죠. 얘를 알면 쟤 알죠. 그러니까 안 구합니다. 알겠지? 그럼 우리는 이 세타 구하는 방법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삼각형을 만들면 돼요. 특히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을 만들면 되죠. 알겠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거기 봐. 두 직선이 꼬인 위치에 있어. 그래도 각을 구할 수 있어요. 봐봐. L이 있고요. 예를 들어볼게. 지금 니네가 이게 와 닿을지 안 와 닿을지 모르겠지만 M이라는 직선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꼬인 위치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보이죠? 이거 각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둘 중에 하나를 평행 이동시켜서 만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각을 구하는 거예요. 얘기했다.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도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어. 그럼 뭐 하면 되냐면 평행 이동시켜서 만나게 만들어. 얘를 오든 얘가 오든 만나게 만드는 거야. 그럼 각이 생겨. 그 중에 예각의 크기를 구하시는 겁니다. 꼬인 위치에 있으면 평행 이동해서 만나게 만든 다음에 각의 크기를 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얘들아, 직선과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각의 크기는 이 두 종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푸는 거야. 가볼게. 이해했지? 간다. 자, 그러면 요렇게 있어요. 자, 문제는 거기 뭐라고 적었냐면 두 직선, 밑줄 거죠? 두 직선 EG와 CF가 이루는 각.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보면 그 얘기가 들리죠? 머릿속에. 직선과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각의 크기를 구해라. 그러니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EG라는 직선이 여기 있고요. 이거 직선이에요. 선분 아닙니다. CF 직선이 여기 있어요. 얘들아, 두 개는 무슨 관계니? 둘 중에 하나야. 이거 만난 거야, 꼬인 위치야?
꼬인 위치죠. 지금 그 그림 보고 만났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그린 게 입체 도형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약간 그 입체적인 사고가 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럼 이거 둘은 분명히 꼬인 위치가 맞지? 꼬인 위치가 맞기 때문에 우리 뭐 할 거예요? CF나 EG를 적당히 하나 평행 이동해서 만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CF를 1로 평행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그럼 두 직선은 만나죠? 야, 근데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봐. 이거 봐. 이게 만나려면 한 평면 위에 있어야 돼요. 두 개의 직선이 만났다는 얘기는 이미 한 평면 위에 있다는 얘기지? 이거 지금 한 평면 위에 있어서 만나게 된 거야. 그럼 이 각의 크기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정리면체죠? 그럼 제가 이걸 마저 그어보면, 얘들아, 이건 무슨 삼각형이지? 정삼각형이죠. 몇 도예요? 60도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고. 어차피 우리가 각의 크기 구할 수 있는 삼각형이 몇 개 없어. 잘 들어? 그런데. 자, 다시 얘기할게. 우리가 이 각의 크기를 구하려면 일반적으로 직각삼각형이면 땡큐 베리 머치예요. 땡큐. 두 번째, 그 다음은 뭐 이등변이나 지금 이 문제처럼 정삼각형이 나온다. 좋죠? 근데 이것도 아닌 그냥 일반 삼각형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뭘 써야 될 것 같아? 그때는 수선을 니네가 그어야지. 일반 삼각형이 못한단 말이야. 그럼 수선 그어. 수선 그어. 아니면 뭐 해야 돼? 아니면 코사인 법칙. 아니면 코사인 법칙 가셔야 돼요. 코사인 법칙 얘기했죠? A, B, C, A, B, C라고 얘기를 하면 A에 마주보고 있는 변, 요 관계를 얘기해서 코사인 A라는 애는 B제곱 더하기 C제곱에서 A제곱을 뺀 다음에 2BC로 나누는 이 방식을 통해서 A라는 각도의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죠. 저걸 구하면 사인도 구할 수 있고 다 구할 수 있지, 그치?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거 중에 구하는 겁니다. 알아두시면 돼요. 사인 60도를 구하는 거네요. 사인 60도는 얼마죠? 2분의 루트 3.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넘겨요. 자, 이건 뭐였죠? 직선과 직선입니다. 지금 두 번째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예요. 뭐라고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그럼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렇게 정의하는 거야. 여길 봐. 평면이 있고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일단 만나야 돼요. 직선과 평면이 만나야 돼. 만나서 교점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 직선 위에 있는 아무 점이나 하나를 찍어요. 아무 점이나. 그 P점을요,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 꽂아요. 수선의 발을 꽂습니다. 수선의 발을 꽂아요. 직선 위에 있는 임의점을 찍은 다음에 평면에 수선의 발을 꽂으면 이 교점을 A라고 할게. A랑 H를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럼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그때 이 각을 직선과 평면이 있는 각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게 직선과 평면이 있는 각에 엉뚱한 거 구하면 안 되고요. 이겁니다. 그럼 얘들아, 자연스럽게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져?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런 거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알아두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예, 이제. 정사면체예요. 정사면체가 뭔지는 알지? 네 변의 길이가 전부 다 똑같은 사면체죠. 한 변의 길이가 현재 4라고 돼 있는 상태에 문제 읽어볼게요. 거기 봐봐. 선분 AB와 면 BCD가 이루는 각의 크기 밑줄 그어. 선분 AB와 선분 AB와 선분이라고 써 있지만 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 BCD.
면 BCD가 이루는 가게 크기. 면 BCD가 이루는 가게 크기. 다른 말로 읽으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가게 크기입니다.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가게 크기. 됐어요? 자, 그럼 우리는 뭐 한다고요? 정의에서 푸는 거야. 일단 직선과 평면이 만난 교점을 찾아야 돼요. 여기 있네? 이제 우리 뭐만 하면 돼? 이 직선 위에 임의한 점을 찍은 다음에 이 파란색 평면 쪽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셔야 되는데, 여태까지 이 수학을 공부했으니까 짬밥이 있잖아요? 정사면체 A라는 점에서 수선의 발을 꽂으면 어디에 떨어진다는 걸 배웠죠? 어디에 떨어져요? 여기 떨어지나요? 아니잖아요. 어디 떨어지죠? 아니,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반드시 BCD 평면에 어디에 떨어집니다. 괜찮아. 모을 수 있으니까. 무게 중심에 떨어집니다. 이거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무게 중심에 떨어져요. 무게 중심에 떨어져. 여기 떨어져, 여기. 무게 중심에 떨어져. 모르면 외워야 돼. 무게 중심에 떨어져. 그러면 니네가 봐서 알겠지만 요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 거야. 맞지? 그때 여기 각을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부른다고요. 됐어요? 이걸 구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시는 건데 현재 이 길이는 4죠. 얘들아, 요 길이 얼마야? 정삼각형에 참고로 여기 2니까 여긴 얼마? 2루트 3. 여기가 몇 대면 내분점이라고요? 2대 1 내분점. 그럼 여긴 얼마지? 3분의 2 루트 3이 될 테니 문제에서 말하는 코사인 세타 값은 4분의 3분의 2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6분의 루트 3이라는 값을 구하시면 돼요. 왜? 3분의 4. 네가 2 루트 3이라며. 진짜. 네가 2 루트 3이라며. 3분의 4 루트 3이야? 그럼 3분의 루트 3 되겠네. 됐지? 이렇게. 됐어요? 룩겜니다. 봐. 여기 봐. 나 봐. 내가 무슨 삼각형 만들었죠? 직각삼각형 만들었죠. 잘 봐. 잘 봐. 이렇게 하면 무슨 삼각형이게? 미친.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거 길이 얼마죠? 2루트 3. 여기 길이도 얼마지? 2루트 3. 무슨 삼각형이라고? 이등변. 그럼 이렇게 수선의 발 꽂아도 되겠네. 여기 길이 2네. 이거분은 이거 그렇게 돼.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도형이니까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야. 근데 제가 직각삼각형을 얘기한 거는 직각삼각형이 제일 편하니까 그걸 쓰는 건데 도형의 그림상의 특징상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구하는 게 더 편리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얘들아, 지금 이거만 하면 각 구하는 건 다 한 거야. 각이 생기는 형태가 직선과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각의 크기가 있고요. 직선과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각의 크기가 있고요. 세 번째가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 큽니다. 평면과 평면이 만나서 이루는 각의 크기예요. 평면과 평면이 만나서 이루는 각의 크기를 이면각이라고 부릅니다. 이면각이라고 불러. 이면각. 너 뭐 좀 아는데 한 7, 8년 전만 해도 이거 가르칠 때 빵빵 터졌습니다. 이면각만 가르치면 난리 났어요, 그냥. 아마 안 해? 제 좀 느낌은
알지, 뭔지? 아니, 왜 자신있게 얘기를 못해? 이명각. 이명각 몰라, 이명각? 맞아. 네. 전국에 있는 모든 수학 강사가 이거 얘기할 때 이거 이명각 얘기하면 학생들이 다 빵빵 터졌다고, 그때 당시에. 진짜야. 근데 얘들아, 이거 정의가 중요하니까 잘 들어줘. 이면각이 뭐냐면요. 이명박 아닙니다. 이면각이에요. 평면이 있어요.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이건 정의대로 풀어야 되니까 잘 들어야 돼. 이면각의 정의가 뭐냐면 평면과 평면이 일단 만나야 됩니다. 일단 만나야 돼.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평면과 평면이 만나면 무조건 뭐가 생긴다고 했죠? 교선이 생겨요. 뭐라고? 교선이 생겨요. 교선. 그러니까 니네가 먼저 찾아야 되는 건 일단 교선을 찾아야 돼. 잘 들어. 이제 정의니까. 알았지? 두 평면이 만나면 교선이 생겨. 정의가 뭐냐면 교선에 수직인 두 직선을 그어요. 교선에 수직인 두 개의 직선을 그어. 됐어? 그럼 파란색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각의 크기가 있겠죠? 이걸 이면각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면과 평면이 만나면 교선이 생겨. 그럼 교선 위에 한 점을 찍어. 그 점에서 이 교선의 수직인 파란색 직선 하나와 이쪽 평면에 들어있는 수직인 파란색 직선 하나를 그으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각의 크기가 생길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걸 이면각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면각. 이면각. 평면과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각, 이면각. 그럼 니네가 다시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려면 무조건 뭘 한다고? 순서가 있어. 교선 찾아. 점 찍어. 수직인 직선 두 개를 그어. 그럼 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찾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제 1번 가볼게요. 또 정사면체야. 또 정사면체야. 정사면체. A, B, C, D가 있어요. 변의 길이는 역시 4입니다. 자, 문제가 거기 봐. 면 ACD와 면 BCD입니다. 면 ACD와 이거 면이라고 했지만 평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면 BCD는 바닥에 있는 평면이네요. 요 두 개의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셔야 돼요. 파란색 평면과 빨간색 평면이 만나서 이루는 각의 크기입니다. 먼저 뭘 찾으라고요? 교선을 찾아야 되는데 누가 봐도 교선이 보이죠? 뭐예요? CD가 교선이에요. 그럼 얘들아, 교선이 한 점을 찍어서 수직인 직선을 빨간색 쪽에 하나, 파란색 쪽에 하나 그어줘야 되는데 여기 봐. 현재 이 그림의 특징상 교선 위에 있는 점을 찍을 때 어디에 있는 점을 찍는 게 가장 좋을까요? 중점입니다. CD의 중점이죠. 왜? CD의 중점을 찍으면 빨간색 쪽에 수직인 직선을 그으면 정확히 꼭지점과 닿겠죠. 역시 파란색 입장에서도 그으면 B에 닿겠지? 요렇게 90도가 만들어져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까만색 선분과 이 까만색 선분이 이루는 각의 그 요만큼이 있겠네? 요 세타를 구하시는 게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야, 이거 봐, 나 봐. 야, 이거 지금 풀 때 공간 지각 능력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룰대로 풀면 돼요. 선생님도 도형을 볼 줄 모르는데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교선 찾고 교선에서 점 찍고 수직인 두 개의 직선을 그어서 생기는 각의 크기를 구하면 되잖아. 맞지? 단 이런 센스 정도는 있어야지 이런 데다 점 찍으면 미치는 거예요. 이런 데다 선생님 이렇게 그을 수도 있지 않나요? 있겠지. 구해봐라 이 새끼야. 그게 쉽나? 이왕이면 잘 구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구할 거야, 얘들아. 이 길이 얼마야? 4. 이 길이 아까 구했지? 2루트 3. 이 길이 아까 구했지? 2루트 3. 자, 이제 저 세타는 어떻게 구할 거예요? 문제가 코사인 세타입니다.
어떻게 구하시겠어요? 이렇게 수선해발 내면 도라입니다. 세타를 쪼개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직각삼각형을 만들 거면 밑으로 내리 꽂아야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어디 떨어진다고? 수선해발을 내리면 무게중심에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3분의 4 루트 3이고요. 여기가 3분의 2 루트 3이니까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죠. 2 루트 3분의 3분의 2 루트 3이니까 3분의 1이 될 거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직각삼각형을 만들 거면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여기가 세타인데 여기가 4였는데 여기가 2 루트 3이고요. 여기가 2 루트 3이야. 아, 나 싫어. 아니 만약에 그냥 무게중심인지 몰랐다고 쳐보자. 그럼 풀 수 있나요? 중학교 3학년도 풀 수 있으면 이거 풀라고 하면 어떻게 풀죠? 이거 x, 이거 2 루트 3x 빼기. 그래서 이거 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 하면 x 나와요. 그렇게 풀죠. 중학교 3학년. 자, 우리는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어떻게 풀죠? 우리는?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한테 방법이 하나 더 있다고. 뭐야? 코사인 법칙. 코사인 세타는 12 더하기 12 마이너스 16 2 곱하기 12 끝. 써야 돼. 아까 코사인 법칙 얘기해 줬는데 어차피 우리 배울 거야. 조만간 배울 거야. 마주보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2 루트 3 제곱, 2 루트 3 제곱, 너 제곱 빼서 2 곱하기 너 곱하기 너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똑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예제 2번이에요. 자, 문제가 직육면체더라. 정육면체 아니에요. 윗면하고 아랫면은 AB랑 BC가 같으니까 여기는 정사각형이네. 윗면 정사각형, 밑에 면도 정사각형. 옆면은 길이가 다른 직육면체예요. 문제가 뭘 구하라고 했냐? 문제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거기 봐봐. ABCD는 위에 있는 빨간색 평면입니다. BD는 파란색 평면이에요. 지금 이 빨간색 평면과 파란색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이면각의 크기가 60도랍니다. 문제는 A의 길이를 구하시는 게 문제예요. 얘들아, 그러면 봐봐. 지금 빨간색 평면과 파란색 평면이 만나서 생긴 교선 보여요? 빨간색 평면과 파란색 평면이 만나서 생긴 교선은 어디 있지? 이거 아니니? DB? 이게 교선 맞아? 맞죠? 그럼 교선의 수직인 두 개의 직선을 그어보세요. 스페셜한 점이 어디야? DB의 중점인 것 같아? 이렇게 90도를 그을 수 있고요. 파란색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90도가 꼭지점으로 가겠네요. 여기 만난 이 각도가 이면각의 크기 세타입니다. 얘가 60도란 얘기겠죠. 그래서 문제는 A의 길이를 구하시는 거고요. 얘들아, 그럼 A부터 내가 이거 잠깐 H라고 해볼게. AH의 길이는 얼마예요? 대각선의 절반이죠? 여기가 2고 2니까 대각선의 길이는 2루트 2, 절반이니까 루트 2. 그럼 여기는 2루트 2, 여기는 루트 6 되겠지. 그래서 x의 길이는 루트 6이라는 걸 구하실 수가 있다. 자, 우리 각 3개 배웠어, 얘들아. 직선과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각. 직선과 직선이 꼬인 위치에 있으면 만나게 만들어서 각을 구하시고,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직선이 한 점에서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직선과 그 수선의 발이 만난 삼각형을 만들어서 푸시고, 이면각의 크기는 평면과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각의 크기인데 교선을 찾고요. 교선의 수직인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시면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넘겨볼게요. 67페이지에 있는 직선과 평면의 수직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봐봐 얘들아. 설명을 해볼게. 요건 이해하는 부분이야. 직선과 직선과 평면이 수직인 케이스가 있대요. 거기 읽어볼게, 얘들아. 이 정의가 중요하니까 잘 들어.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자, 따라 읽는다. 가봐. 내가 읽게 봐. 다음 그림과 같이 직선 L이 평면 알파와 점 O에서 만나고 점 O를 지나는 평면 알파 밑줄거 평면 알파 위의 모든 직선과 수직일 때, 다시 점 O를 지나는 평면 알파 위에 모든 직선과 수직일 때 그때 직선 L과 평면 알파를 수직이라고 부르고 기호로 L 뻑큐 알파라고 한다고 나와 있어요. 직선 L을 평면 알파의 수선이라고 한다. 정의가 뭐라고 얘들아 다시. 정의가 뭐라고? 이게 평면이야. 여기 직선이 있어. 그러면 이 직선하고 평면 만난 교점 O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 O를 지나는 평면이 몇 개야? 아, 미친놈아. 점 O를 지나는 직선이 몇 개야? 무수히 많겠죠. 그 무수히 많은 직선과 L직선이 수직이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게 정의예요. 근데 봐봐. 여기 봐. 어떻게 그걸 다 아냐? 말이 돼? 이 O를 지나는 어떻게 모든 직선하고 L하고 수직인 걸 보여. 미친 거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들아 잘 들어. 두 개랑만 수직인 걸 보이면 됩니다. 두 개랑만 수직인 걸 보이면 끝난 거야. 그게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두 개의 직선하고만 수직임이 보이면 나머지는 그냥 다 수직인 거야. 알았지?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1번에 보면 직선 L이 평면 알파와 수직이면 직선 L은 평면 알파의 모든 직선과 수직이란 말이 있고요.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직선 L이 평면 알파 위에 만나는 직선과 각각 수직이면 두 개의 직선하고 수직이면 우리는 수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몇 개랑만 수직이면 된다고요? 두 개. 두 개? 여기 봐. 1번이 독특하니까 잘 봐. 여기 봐. 1번을 이해해야 돼. 무슨 문제가 뭐라고 했냐? 거기 뭐라고 적혔냐면 직선 L이 평면 알파와 만약에 수직이라면 직선 L이 평면 알파와 수직이라면 얘들아 봐봐. 알파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L은 수직입니다. 이런 뜻인 건데 이해돼? 무슨 말인지? 봐봐. 평면 알파 위에 있는 이 직선하고도 수직이에요. 얘랑요, 얘가 수직이라고요. 에? 뭔 개소리지, 이게? 우리 뭐 할 수 있죠? 얘네 둘은 무슨 위치지? 아, 얘랑 얘는 무슨 위치야? 꼬인 위치죠. 그럼 얘를 뭐 할 수 있어? 평행이동해서 갖다 붙일 수 있죠. 그러면 수직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 말이 1번이. L하고 알파 평면이 수직이면 평면 알파와 알파에 있는 어떤 직선을 갖고 와도 얘랑 수직이에요. 이유는 평행이동하면 수직이니까. 알겠지? 이해해줘. 이걸 이용하여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잘 봐. 거기 옆에다 그림 하나 그려놔. 잘 봐봐. 정사면체 얘들아. 지금 내가 그린 거 정사면체야. 너네도 하나 그려줘. 정사면체.
정사면체야. 내가 하는 거 잘 봐. 그리고 봐. 간다. 알파벳 붙일게. A, B, C, D. 그림이 없으니까 그려. A, B, C, D. 아, 여기 보고, 여기 봐봐. 이제 봐. 봐. 여기 봐. 얘들아. 일단 물음입니다. 얘들아. A, B랑 C, D는 무슨 관계일까? 어? A, B랑 C, D는 서로 무슨 관계일까? 아, 꼬인위치. 그래, 꼬인위치야. 꼬인위치인데 무슨 관계냐고. 꼬인위치 말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아, 보기를 줄까? 평행이야, 수직이야? 아, 미친놈아. 그럼 꼬인위치라는 답을 얘기해봤으면 어떻게, 씨. 아, 도라이. 아, 물어본단 말이에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평행이냐, 꼬인위치냐? 평행이에요? 꼬인위치죠. 그럼 둘은 몇 도로 만날까요? 혹시? 수직으로 만납니다. 에? 빨간색과 파란색이 수직으로 만난다고? 수직으로 만나요. 지금은 또 수직으로 만나는 걸 보여드릴 테니까 잘 봐. 간다. 잘 들어봐. 얘들아 봐봐. ACD 평면 보이지? 보여? 보이죠? 자, 여기 CD 위에 점을 하나 잡을게요. M. 그래서 A라고 M을 연결할게. 그럼 이게 90도지. 자, 다시 B하고 M을 연결할게. 90도죠. 그럼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하는 말. 얘들아, AM과 파란색은 수직이죠. BM과 파란색은 수직이죠. 근데 잘 보세요. ABM은 평면이죠. ABM은 평면이지. 그럼 이 평면 위에 있는 두 개의 직선이 파란색 직선과 수직하고 있죠. 그러면 이 평면은 파란색 직선과 수직이다. 인정됩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직선이 어떤 평면 위에 있는 두 개의 직선과 수직이면 직선과 평면은 수직이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이 까만색 빗금친 평면 입장에서 보면 평면 위에 있는 직선과 파란색 직선이 수직이고요. 평면 위에 있는 또 다른 직선과 파란색 직선이 수직이니까 평면 ABM과 파란색 직선 CD는 수직이다. 오케이? 그럼 지금 이거는 평면과 직선이 수직인 걸 증명한 거죠. 그러면 평면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은 이 까만색 색칠되어 있는 평면 위에 어떠한 점을 갖고 와도 파란색과 수직이죠. 그럼 빨간색 직선은 평면 ABM 위에 있네요. 그러니까 빨간색 직선과 파란색 직선은 수직입니다. 그래서 AB 직선과 CD 직선은 수직이에요.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알아두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이 직선과 평면의 수직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에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정사면체 중에 이렇게 AB의 길이와 CD는 서로 수직인 관계다를 증명하는 거야.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게 있어야 돼. 다시 어떤 직선이 있는데 내가 어떤 평면 위에 있는 임의의 두 직선을 갖고 왔는데 둘 다 수직이었네? 그럼 파란색 직선과 이 평면이 서로 수직인 걸 증명한 거예요. 평면과 직선이 수직인 건 저렇게 보이는 거야. 평면 위에 있는 두 개의 직선과 수직인 걸 보이면 평면과 직선이 수직인 거니까.
그러면 평면 위에 있는 아무 직선이나 갖고 와도 이 L이라는 직선과 M이라는 직선은 수직이라는 거죠. 알겠지? 그렇습니다. 그거예요. 넘겨. 68페이지에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나오는 3수선의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별표 5개입니다. 제가 지금 별표 치라는 얘기를 처음 했죠? 별표 5개예요. 100% 시험에 나옵니다. 얘들아, 근데 3수선의 정리가 무슨 뜻일 것 같아? 수선 3개 있다는 뜻입니다. 그림이 3개 있죠?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 동그라미 1번 그림부터 내가 설명할게. 거기 있는 거 백날 읽어봤자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걸 잘 봐. 동그라미 그림부터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 순서도 있으니까. 지금 평면 알파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평면 위에 한 점 P가 주어집니다. 평면 위 아니에요. 평면 위에 있는 한 점이에요. 또 헷갈리지 마시고. 그러면 기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봐봐. P점에서 평면 O의 알파에 일단 수선의 발 하나 꽂습니다. 거기 좀 수선의 발이 O라고 되어 있는데 이 O가 수선의 발이야 얘들아. 수선의 발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가 수직이라는 얘기죠. 기본 전제 조건이 깔린 겁니다. 평면과 PO는 수직이에요. PO와 평면 알파는 수직입니다. 맞죠?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안 준다고. PO랑 알파랑 수직이라는 표현을 줄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 P점에서 평면에 수선의 발 꽂았어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 그 얘기는 수직이라는 얘기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지금 까만색으로 쓰는 건 다 전제 조건입니다. 문제에다 주는 힌트예요. 직선을 하나 줘요. 직선을 하나 줍니다. 그리고 직선이 한 점을 줘요. 근데 그게 무슨 점이냐면 이 점 5에서 여기다 수선의 발 내린 거예요. 그럼 거기서 따지면 H죠. 다시 이만큼이 전제 조건이야. 맞지? 자, 평면이 하나 있고요. 평면이 한 점 P가 있는데 그 점에서 평면에 수선의 발 꽂았고요.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 수선의 발에서 직선에도 또 수선의 발 꽂는 거예요. 그럼 수선이 몇 개 등장했죠? 3개 등장했죠. 그쵸? 그럼 자연스럽게 얘들아 P하고 H를 연결하면 얘도 수선이 된다는 게 3수선의 정리입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다시 까만색 수직 수선 너 이쪽 직선에 수선의 발 내려 수선 요거 수선 그럼 만난 점 H와 여기 원래 있던 P점을 이렇게 연결하면은 빨간색 직선이 생기는데 그것 또한 이 L직선 입장에서 수직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미 왜 그런지는 여기서 다 증명했습니다. 봐봐요. 그냥 내가 말로 설명할게. 안 쓰고 봐. 이해가 될 거니까. 지금 이 평면하고 봐봐. 이 평면 여기가 수직이란 말이야. 여기도 수직이죠. 그쵸?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뭘 생각해 보냐면 요 L직선하고요. 요 L직선. 보여? 요 L직선. 근데 그 L직선도 보시면 여기 요 평면 보여요? 요거? 잘 봐. 이 직선은 얘랑 수직이죠? P5도 얘랑 수직이죠? 아니야? 수직이지. 그럼 이 파란색 평면은 얘랑 수직이지. 그럼 파란색 평면 위에 있는 임의의 직선은 얘랑 수직이죠. 그래서 수직이에요. 다시. 아니, 맞잖아. 아니야? 맞을걸? 아이씨. P5, 다시 쓸게. 그럼 P5랑 알파랑 수직이야. 근데 지금 OH와 L하고 수직이에요.
그럼 잘 들어봐, 얘들아. P랑 O랑 H랑을 연결하면 평면 하나가 만들어지지. 평면 POH는 누구랑 수직이에요? L하고 수직이라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평면 POH가 파란색 평면인데 거기에 있는 그럼 임의의 직선 PH를 갖고 와도 걔는 L이랑 수직이겠지. 삼수 맞아? 요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수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니네한테 이제 문제는 이렇게 줄 거야. 저 까만색이 문제 제시대가 되겠죠. 그럼 너네는 P하고 H를 연결하시고 몇 도를 표시하시면 돼요? 90도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여기 봐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칠판 봐. 이게 무슨 각이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일 수도 있고요. 이걸 교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평면이 이렇게 빨간색이 있는 평면과 밑에 있는 알파 평면 사이에 이면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알아도. 동그라미 2번 가요. 동그라미 2번 갈게 봐. 제가 까만색으로 하는 게 전제 조건이라고 했어요. 일단 평면에 수선의 발을 꽂고요. 직선이 등장합니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보세요. 이 P점에서 L한테 수선의 발을 꽂아요. 상황이 다르니까 비교는 하시고요. 결론은 뭐냐면 O랑 H를 연결해도 수직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똑같죠.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상황만 바뀐 거야. 이렇게 두 개 주고 얘가 수선인 걸 찾는 거랑 이렇게 두 개를 주고 얘가 수직인 걸 찾는 거니까 사실상 의미는 거의 비슷해. 1번, 2번이. 알았지? 3번은 1번, 2번과 완전 다르니까 잘 봐. 완전 달라. 점이 하나 있어. P점이. 이거 알파 평면이야. 알겠지? L이라는 직선이 있어. 잘 봐. 이렇게가 90도야. 그 다음에 이렇게가 90도인데 여기가 90도야. 이거 잘 보세요. 자, H는 누구 입장에서 수선의 발이냐? P 입장에서 수선의 발이고요. 점 O의 입장에서 수선의 발이야. 맞지? 그럼 제가 지금 표현한 건요. POH가 90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POH가 90도잖아? PO가 혹시 알파랑 현재 수직이니? 결론은 수직인데 지금 내가 여기에 이렇게 90도 표시한 거랑 지금 이렇게 90도 표시한 게 달라. 이해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내가 이렇게 표시한 건 이 삼각형이 그냥 무슨 삼각형이라는 얘기야? 직각삼각형이라는 표시를 한 거야. 이 평면과 수직이라는 표시를 한 게 아니죠. 그걸 입장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아이씨, 이게 이해가 됐나?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삼각형이야? 이 직각삼각형이죠. 잘 봐. 이 상황은 이게 알파 평면이야. 자, 이렇게 들어간 게 수직이에요. 근데 저 세 번째 모양은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파 평면 입장에서. 여기가 90도인데. 이해돼? 여기가 90도야. 그럼 알파 평면 입장에서 이렇게 비틀어질 수도, 그러니까 약간 기울어질 수도 있죠. 3번은 그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있을지, 그러니까 이러면 수직이잖아요. 이렇게 있을지 모른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해되지, 그치? 그 말이야. 여기가 90도가 표시된 건 그거니까 그걸 착각하지 말고 잘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런데 여기가 90도고요. 여기가 90도면 이거 된다는 거야. 이렇게 수직된다. 그게 삼수의 정리 세 번째입니다. 알겠지? 이렇게 삼수의 정리가 있습니다. 세 개예요. 다시 얘는 점 P가 평면 알파랑 수직이야.
알파의 수선의 발 내린 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어떠한 직선이 있는데 이 점 5에서 평면 위에 있는 점 5에서 직선에 수선의 발 내렸으면 그 점과 얘랑 연결하면 수직이란 얘기고, 얘는 상황 똑같죠. 근데 얘는 직각 삼각형이 있는데 만약에 어떤 직선에 대해서 P랑 H가 90도 관계고 O랑 H가 90도면 이 직각 삼각형이 평면하고 수직이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삼수선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험 문제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삼수선의 정리예요. 뭐 너네는 이제 시험을 보지 않겠지만 그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모의고사 시험에 기하를 선택하시면 한 문제는 삼수선의 정리가 꼭 나옵니다. 예제 1번 해볼게요. 자, 직육면체가 있어요. 다음과 같이 직육면체가 이렇게 있었는데, 자,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거기 읽어볼게 봐봐. D에서 EG에 내린 수선의 발, D가 여기 있는데 EG가 이거야. EG에 내린 수선의 발을 I라고 하겠대요. 자, I가 수선의 발입니다. 그때 문제는 DI의 길이를 구하시는 게 문제예요. 보세요. 1번 갈게.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두 번째 상황이죠. 제가 하나 설명할 테니까 잘 봐봐. 이렇게 써먹는 거야. 저걸 백날 외워왔자 아무 의미가 없어. 활용을 못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잘 봐. 내가 설명할게 봐. 지금 D점 보이죠? 이 바닥에 있는 얘 입장에서 이거 지금 수선의 발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평면과 얘는 수직이죠. 인정? 다시 D에서 이 바닥에 있는 평면에 수선의 발을 꽂은 겁니다. 그럼 보여요? 평면 위에 있는 L이라는 직선? D점에서 L직선에 수선의 발을 꽂은 거죠. 그러면 여기 내린 수선의 발과 여기 내린 수선의 발을 연결하면 걔는 누구랑 수직이다? L직선이랑 수직이라는 게 삼수의 정리예요. 맞지? 그래서 여기 90도를 표시를 해줘야 돼. 여기 90도 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그럼 여기 있는 이게 무슨 점이죠? H점과 I를 연결한 거는 L과 수직이에요. 그 표시를 해주셔야 돼. 알겠지? 그럼 얘들아 봐봐. 밑에 있는 평면만 따로 떼서 보면 현재 이렇게 보이겠지? 여기가 H, 여기가 E, 여기가 G면요. AG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빨간색이 이렇게 보이는 거야. 여기가 I죠. 됐어요? 그럼 우리는 HI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 길이가 아까 얼마지? AB가 2. 그러니까 여기가 2죠. 그 다음에 AE도 2. 여기가 2야. 그 다음에 AD는 1이니까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1이겠네. 이거 알지 얘들아?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면 여기는 얼마고? 루트 5고. HI의 길이는 얼마예요? 여기가 90도니까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랑 똑같죠? 2 곱하기 1은 루트 5랑 HI랑 곱한 거랑 똑같잖아. 그래서 HI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루트 5분의 2가 되겠지. 그래서 HI의 길이는 루트 5분의 2예요. 그리고 DH의 길이는 2니까 문제에서 제시된 DI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X를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4 더하기 5분의 4가 되고요. 루트 씌우면 되죠. 그래서 5분의 24입니다. 루트 5분의 24. 요게 답이지. 알겠지?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3수선의 정리를. 3수선의 정리. 조건이 맞아야 돼, 얘들아. 조건이 맞아야 써먹을 수 있어. 예제 2번 해볼게. 평면이 있고요. P라는 점이 있었어. P라는 점에서 평면에 문제를 읽어보면요. 평면에 수선의 발 내렸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렸으니까 PA 직선은 평면 알파와 수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직선이 하나 있는 겁니다. C점, 여기가 B점, 여기가 D라고 적혀 있지만 그러니까 직선이 하나 있는 거야. 근데 A에서 B에다가 90도 표시를 했으니까 B가 수선의 발이죠. 그럼 니네가 보면 알겠지만 PA도 수선, AB도 수선이에요. 수선 두 개가 등장했으니까 뭐랑 연결해서 P랑 B랑을 연결해 주고요. 이쪽으로 90도 표시를 해줄 수 있죠. 저게 3수선의 정리다. 그럼 니네가 보면 알겠지만 거기 나와 있는 CBP 요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란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CP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PA는 4고요. AB는 3이니까 빨간색 길이 PB는 5가 되겠고 문제에서 CB를 2루트 6이라고 줬으니까 24 더하기 25가 되니까 얘는 7이겠네요. 이렇게 CP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쓰시는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제 3번도 비슷합니다. 볼게요. 얘들아, 칠판 봐.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A, B, 90도, C야.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거 지금 AB가 이평면과 수직이라는 표시 아니야? 그냥 ABC가 직각삼각형이라는 표시야. 그런데 지금 CD 직선이 이렇게 있죠? 이거 직선이라고 볼게. 직선이야. 그럼 B점에서 D점으로 아니네. 거기에 문제 잘 읽어봐. 지금 저건 직각삼각형이 맞는데 거기 그렇게 써있네요. 직각삼각자 BDC와 책상면에 수직으로 놓인 직각삼각자 ABC. 밑줄거 책상면에 수직으로 놓인 직각삼각자 ABC. 이거는 이미 이렇게 90도라는 거 준 거야. 그러니까 B가 수선의 발인 거예요. 준 겁니다, 지금. 그림상으로는 아닌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거기 책상면에 수직으로 놓여 있다고 했네요, ABC가. 그러면 이렇게가 된 거죠. 얘가 직선 L 입장인 거고 D도 수선의 발인 거지. 그쵸? 그럼 문제는 없지만 A점과 누굴 연결하면 D점을 연결하면 90도가 되겠죠. 그러면 A, D, C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이게 3수선의 정리야. A랑 D를 연결해.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요. 그때 문제는 ACD각. 여기를 세타라고 하라는 거야. 여기야. 여기를 세타라고 하라고 그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시는 거죠. 그럼 봐봐, 얘들아. 나 여기부터 갈게. 요 삼각형. 여기가 45도죠? 그럼 1대 1대 루트 2야. A 대 루트 2A라고 쓸게. 근데 위에 있는 이 삼각형, 위에 있는 이 삼각형 입장에서 여기가 30도예요. 그럼 여긴 60도겠죠? 그러면 여기가 루트 2A니까 여기가 얼마니? 루트 3분의 루트 2A가 되겠고 여기는
얼마죠? 루트 3분의 2 루트 2a가 되겠지. 맞지?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한 코사인 세타는 요 직각삼각형, 이 빨간색 직각삼각형의 코사인 세타 값이니까 루트 3분의 2 루트 a 분의 a가 되겠네요. 그래서 2 루트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될 겁니다. 요게 3수선의 정리입니다. 알겠죠? 거기 예제 1번하고 예제 2번은 그나마 선이 그려져 있는데 예제 3번은 선이 없어. 선이 없으면 너네가 이으면 돼. 이어서 90도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잠깐만 쉬었다가 뒤에 있는 문제를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